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자, 요즘 제가 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목 디스크, 거북목 통증에 맞는 운동 따로 있다 라는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대한 운동 컨텐츠입니다. 목 아프신 분들 그 원인이 디스크이든지 협착증이든지 아니면 근육 문제이든지 관절염이든지 아니면 척수염이든지 거북목 때문이든지 목 통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목 통증은 또 일상생활을 좀 저해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지요. 제대로 잠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두통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목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이미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미 어떤 운동을 해야지 내 목 통증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운동이 내 목 통증에 좋은지 이미 다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통증 콘텐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목 통증 콘텐츠들은 보면 볼수록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어 똑같은 목 통증에 대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콘텐츠들인데 다들 말씀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고 너무 헷갈린단 말입니다. 특히나 같은 동작, 똑같은 동작에 대해서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미치고 팔짝 뛰려 오르시지요. 너무 헷갈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목은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 다른 부분들 보면은 운동이라는 게 큰 맥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목은 어떤 부분은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 다른 부분은 근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마다 운동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동작이라도 하더라도 그 동작이 디스크를 터뜨리는 압력을 가해주는 동작일 수 있거든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목 통증을 조절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 통증에 좋으라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디스크를 터뜨려 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근육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바라봐야 된다. 즉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그리고 밸런스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이 디스크를 터뜨리는지 안 터뜨리는지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지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목 통증 운동 콘텐츠입니다. 저 또한 저의 개인적인 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십시오. 제 강의를 오늘 들어보시고 좀 설득력이 있다, 좀 그럴싸하다 하시면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강로렌님께서 이제 들어오셨고, 설윤 엠믹스님, 자광신님, 강나영님, 오영도님, 어흥님, 아유,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항상 들어와 주시는 열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와 주셨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 컨텐츠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드리겠습니다. 목 통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목 통증 운동의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운동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지 마세요. 비추천 운동, 이 운동은 하지 맙시다 하는 거 제가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 통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목 통증이라고 해서 목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허리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허리를 펴야 목도 펴진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W 자세, 굉장히 유명한 자세, 다들 아시는 자세예요. 요 자세. 이 자세. 왜 좋은지, 왜 좋은지, 이 자세들에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이 아픈데 등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등 근력 운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추천 척추 운동에 대해서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을 하나 빼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항무 목 통증의 원인이라고 치시면은 바로 비욘디 컨텐츠에 나오니까 이 컨텐츠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목 통증의 원인은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척수증, 관절염,
근육 문제 아니면은 거북목의 나쁜 자세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척추신경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다리까지 이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인대가 굵어져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뼈가 모양이 변해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도 아프고 신경이 계속 눌리다 보면은 이쪽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엉겨붙고 하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하는 내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목 통증의 원인을 오늘 이제 운동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운동하면은 근력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도 하고 대충 이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목은 어느 부분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의 어떤 부분은 근육이 너무 단단해서 문제고 목의 어떤 부분은 근육이 너무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단한 부분은 굳이 거기에 대고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없겠지요. 풀어 줘야죠, 너무 단단하니까. 근육이 너무 약한 부분은 거기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 줘야 되겠죠. 요렇게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을 크게 네 부분 요렇게 십자를 그어서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우리 승모근 목, 뒷목, 뒷목, 어깨 근육 다들 뭉쳐 있죠. 요즘엔 안 뭉친 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사물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뭉쳤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설령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식 시간에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요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자세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승모근 상부 쪽 근육이 대부분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풀어줘야겠죠. 그리고 가슴 앞쪽 근육이 대부분 뭉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거북목처럼 가잖아요. 요렇게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어깨가 요렇게 앞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슴 대흉근 쪽이 이제 수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가슴 근육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더 발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가슴 근육 많이 운동하시잖아요. 푸시업이라든지. 그렇게 가슴 앞부분을 미용적으로 이제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뒤쪽 등 쪽은 또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앞쪽 근육만 발달을 해서 당겨지게 되니까 더더욱 어깨가 앞으로 가게 되고 거북목이 되는 것입니다. 요런 밸런스를 교정시켜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슴 앞쪽 근육은 뭉쳐 있으니까 요 부분은 풀어 줘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요. 등 근육 운동 거의 안 하실걸요?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앞부분만 주구장창 운동을 하면 뭐 합니까? 뒤쪽도 같이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등 근육이 대부분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목 앞쪽 근육이 약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바라봐 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 습관 바른 자세로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찍먹을 해 드렸는데요. 제 오늘 강의 핵심 목 통증 운동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통증 운동의 목표는 일단은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함이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척추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생기게 되거나 그게 더 심해지면은 가동 범위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동 범위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도 감소시키고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척추 하중 감소나 올바른 자세 만들기는 바로 다음 달에 방송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거북목일 때 어떻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할지 그리고 목 디스크 통증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다음 달에 준비했으니까 이 방송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운동의 방향은 그렇지요. 근육 운동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해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운동의 방향인데 목 통증은 조금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근력 운동은 무식하게 목 앞, 뒤, 좌우 360도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근력이 부족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등 근육 너무 약하니까 등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육이 뭉쳐져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승모근, 뒷목 근육 뭉쳐져 있거든요. 요런 뒤쪽에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슴 근육이 대부분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 앞가슴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승모근 스트레칭 동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오른쪽 승모근을 스트레칭을 하려면은 왼쪽으로 요렇게 당기면서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은 승모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런데 저 이 동작 하지 말라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승모근을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은 요 스트레칭 동작은 괜찮은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을 봐야죠. 요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당기면은 디스크가 오른쪽 뒤쪽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운동합니까? 목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목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목 통증을 조절한다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다가 디스크가 빵 하고 터져 버리면은 그 운동은 아니한만 못한 거지요. 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격이지요. 그러니까 요 운동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에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똑같은 동작을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펼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일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목 주변은 근육이 뭉친 부분과 근력이 부족한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약한 부분은 강화하고 뭉친 부분은 풀어줘야 됩니다. 어깨 뒤쪽의 승모근은 대부분 뭉쳐 있기 때문에 풀어드려야 되고 하나씩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력이 부족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목 앞부분 근육이 약해져 있고 등 아래쪽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목 앞쪽 근육은 제가 다른 방법을 해 설명드릴 거고 등 아래쪽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 등 아래쪽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우 엑서사이즈, 그 노를 젓는 운동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등 아래쪽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과하게 뭉쳐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풀어드려야 됩니다. 자, 승모근이 뭉쳐 있지요. 요거 풀어드려야 되고 가슴 앞쪽 근육 뭉쳐 있지요. 요거 풀어드려야 됩니다. 가슴 앞쪽 근육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 몸무게를 천천히 기대 가면서 천천히 이제 스트레칭을 해 주면은 우리 가슴 근육이 이제 스트레칭이 됩니다. 90도 정도, 90도 아래로 이제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하면은 이 대흉근이 스트레칭이 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하면은 이제 소흉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에 기대는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깨 뒤에 승모근. 아까 전에 요 스트레칭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디스크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모근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요 동작이 안 되면은 다른 동작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모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제 숙이면은 디스크가 뒤쪽으로 빵 하고 터질 수 있다 하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모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준비해 놨네요. W 자세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뭉쳐져 있는 부분은 풀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이 약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 통증 운동의 방향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추천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으로 이제 척수염을 앓으신 환자분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시신경 쪽에도 문제가 있었고 시력 손실도 있었고 하반신 마비까지 있었던 분이고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걷고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 없이 치료가 잘 되신 모양입니다. 류마티스 질환도 좀 있으셨고 재발할 때 보였던 변실금 증상 보이기 시작해서 최근에 걱정이 되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군요. 변실금 증상 같이 이제 신경이 고장난 명백한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이제 신경과 진료를 보셨을 텐데 그러면 좀 빨리 진료를 보셨던 신경과
쪽으로 이제 진료를 좀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과에서 필요하시면은 신경외과로 또 옮겨 주실 겁니다. 원래 진료 보셨던 쪽에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쪽 신경과라든지 신경외과 진료를 빨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로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자목인데 등이 안 굽혀지는데 스마트폰, 노트북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6월 13일 날에 거북목 바른 자세, 목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1시간 동안 그때 주구장창 떠들어 드릴 테니까 그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흥님께서 제 방송 항상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간 이제 그 비욘디 안에 이제 예능 컨텐츠 같이 좀 이제 재밌게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흥님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크게 질문이 없네요. 그러면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목 운동을 비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면은 디스크를 더 찍거나 더 터트릴 수 있다는 점. 당연히 디스크를 터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트레칭 방법. 요 스트레칭 방법 많이들 하고 계시고 우리 상식선에는 요 스트레칭이 목에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요렇게 옆으로 당긴다든지 앞으로 당긴다든지 턱을 뒤쪽으로 민다든지 요런 스트레칭 동작을 저는 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는 여기 그림에 있는 스트레칭들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런 요런 동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디스크 쪽에 압력이 가 가지고 디스크를 빵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동작을 하지 말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목 스트레칭 하지 마시길 저는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등척성 운동. 이렇게 손으로 기둥처럼 반듯하게 대고 제 목에 힘을 줘 가면서 이렇게 쭉 미는 겁니다. 쭉 밀고 뒤쪽으로 쭉 밀고 요 등척성 운동이 목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다들 많이들 알려져 있었어요. 물론 목 전체를 360도를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요런 또 압력이 디스크에 가해져서 디스크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목 등척성 운동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많이들 좋은 운동으로 알고 계시고 저도 이제 요가 필라테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필라테스를 돈 주고 1년 넘게 배워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가 필라테스 좋은 운동이나 요가 필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좀 심하게 찢어버리는 쭉 찢으려고 하는 과한 스트레칭을 유발하는 동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동작들은 척추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빼버리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X친 이렇게 과하게 째거나 과하게 펴는 동작은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가 필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코어 운동이잖아요. 코어 운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서 요가 필라테스가 좋은 운동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척추에 좋지 않은 특정 자세는 피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게 나쁜 자세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막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벌써 목이 뻐근하려고 해요. 벌써 목이 뻐근하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자세들이 목에 좋지 않은 자세들이 많다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뻐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목 통증 운동 습관 기본적으로 앞판, 뒷판을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드려야 됩니다. 승모근을 풀어 드려야 되고 앞가슴 근육을 풀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이 부족한 부분을 근력을 강화시켜 드려야 됩니다. 등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앞목 근육은 제가 생활 습관으로 교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판, 뒷판의 불균형이 목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보통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앞가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푸시업처럼. 그리고 등 운동은 대부분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근육이 앞가슴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앞가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거북목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어깨가 앞으로 요렇게 간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거북목이 자연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운동의 밸런스도 무너져서 그럴 건데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고 노트북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더더욱 이제 거북목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승모근을 풀어줘야 됩니다. 요 동작 말고 다른 동작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간단해요. 이렇게 어깨를 펴가지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돌려주는 동작. 아주 간단한 동작이잖아요. 근데 요거 승모근 풀어주잖아요. 요 동작 하면 되지. 굳이 찢어버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슴 근육, 앞가슴도 과하게 이제 발달되어 있잖아요. 요 근육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틀에 대고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몸무게를 이제 기대해 가면서 또 너무 세게 기대면은 오히려 어깨의 힘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기대고 다시 돌아오고 문에 기대어서 앞가슴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등 근육은 강화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운동은 배워서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롱풀 운동,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노를 젓는 운동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 좋은데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십시오. 지금 요 그림만 보고 바로 따라 하시다가는 제대로 된 자세도 모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배워서 하십시오. 그리고 목 앞에 있는 근육은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교정을 하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목 통증을 위한 바른 자세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이 다음 달 6월 13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동작, 이 동작은 굉장히 유명한 동작이에요. 사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W 자세입니다. 자, 요렇게 팔을 펼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기대면서 힘을 푸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W 스트레칭입니다. 자, 목 통증이라고 해서 목 자세만 신경 쓰지 말고 허리도 이제 빳빳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가슴을 쭉 펴고 양팔을 이제 W 모양으로 펴고 그 다음에 날개뼈를 중간으로 모아야 됩니다. 요 모으는 힘이 등 쪽에 근력 운동이 될 겁니다. 등 쪽에 근력 운동이 되면서 동시에 과하게 수축되어 있는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일타쌍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힘을 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과하게 뭉쳐있는 승모근에도 힘이 쫙 빠집니다. 일타삼피입니다. 그래서 이 W 자세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W 자세만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W 자세가 좋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벌써 20분이나 썼거든요. 너무 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W 자세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또 강조를 드리지만 W 자세가 좋다고 해서 또 너무 과하게 뒤쪽으로 서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습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 통증 추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성기 때 운동이 좋다는 것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최근에 디스크가 터졌다. 지금 급성기다. 너무 아프다. 이러면은 그때는 운동보다는 다른 휴식이나 다른 방법을 좀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더 집중을 하시고 운동은 만성기에 꾸준히 하면 좋다는 점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제가 학생일 때는 이렇게 이제 척추 통증이 있으시면은 쉬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논문에서는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그냥 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까지 전체의 S라인, 척추 라인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걷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때도 가슴을 쭉 펴고 거만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특히 걸을 때는 약간 10도 위쪽을 쳐다보면서 걸으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걸으실 때는 또 신발을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한 거를 신으면은 무릎이나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 한국인의 족형에는 뉴발란스 2002R이라는 모델이 좋다는 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내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요. 하지만 자전거가 사이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하는 사이클 자전거는 오히려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바구니 자전거를 하면서 뒤쪽에 등판도 있는 바깥에서 하는 자전거가 아니고 실내 자전거를 하시기를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하시면서 등을 꼿꼿이 펴가지고 S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반복 운동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도 안 좋아지거든요. 이미 무릎도 안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척추 운동을 할 때는 무릎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무릎에도 하중이 크게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다면은 척추에도 좋고 무릎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중에 최고는 물속에서 걷기. 물속에서 걷기가 압도적으로 최고라고 제가 무릎 콘텐츠에서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수영. 수영은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자 좋은 근력 운동이자 좋은 코어 운동입니다. 하지만 수영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영법이 있는데 각각의 영법이 내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병을 하지 마십시오. 저병이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개구리형, 평형을 하지 마십시오. 평형이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저병과 자유형을 하지 마십시오. 저병은 하지 마시고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자유형은 원칙적으로는 어깨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형을 굳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팔을 이제 내디딜 때 약간 이제 손바닥을 바깥으로 해 가지고 싸대기를 남의 뺨을 때리는 듯한 이제 자세를 요렇게 허우적대는 그런 식으로 자유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어깨 아프신 분들은 자유형을 안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아쿠아 로빅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이 2달 반 동안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쿠아 로빅도 굉장히 좋은 근력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자 스트레칭 운동임에는 확실하나 수영장에는 너무 도사들이 많으셔 가지고 아쿠아로빅을 직접 배워 보니까 너무 페이스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쿠아로빅을 이제 배우러 가시는 분들은 꼭 선생님이 하시려는 동작을 다 따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너무 다 따라하면 오히려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아쿠아로빅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야 목도 펴진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목만 아프다고 해서 목만 포커싱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좋은 운동도 이제 같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척추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콘텐츠를 예전에 허리에 대해서 다뤄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요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척추와 무릎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운동을 하면서 무릎에 무리도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콘텐츠가 있으니 요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거북목도 증상이 어떤 부분에 증상이 잘 걸리나요? 목 디스크도 폰 하면 목을 숙이더라고요. 그렇죠. 폰을 하게 되면 목을 계속 숙일 수밖에 없죠. 이게 스마트폰을 하면서 목 숙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달 바른 자세 생활 습관 편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다 그려놨거든요. 자, 우리 보통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목에 무리가 덜 가면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렇게 이제 보고 다니면은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기를 몰래 카메라로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원창치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많은데 요즘은 목 뒤가 당기고 어깨도 자주 결립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북목 자세로 계속 컴퓨터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목 뒤쪽에 있는 승모근과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과하게 수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과하게 뭉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자세 문제인지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렇게 이제 자세 문제로 인해서 근육이 뭉쳐 있다가 요게 좀 만성화가 되면은 어느 순간 디스크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목 디스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이제 동원찬치님께서 혹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치료를 받았을 때 만약에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으셨다면은 그 주사에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근육을 풀어드리는 TPI 주사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지금 느끼시는 통증이 근육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디스크까지 벌써 진행이 됐는지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좀 찍어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몽 허니 블랙티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목이 뻐근하고 자주 두통이 옵니다. 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어요. 하루 종일 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긴 거북목도 운동으로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목 통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요. 요 운동법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제가 말씀드릴 거북목 바른 자세, 목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컨텐츠도 보시고 그대로 좀 따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과하게 아프거나 일상생활에 무리가 간다 이러면은 가까운 척추 전문의께 방문하셔 가지고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원인 제거가 가장 우선입니다.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어요.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책 보는 자세를 좀 이제 목에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게 세팅을 하는 방법을 다음 달 방송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소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전에 거북목이라고 진단받으시고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통증이 계속 재발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주사치료나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이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물리치료에는 지금 이제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면은 그것보다 더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엑스레이 촬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좁아진 부분이 있다든지 배열이 좋지 않으면은 MRI까지 권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의 지금 시청자분의 증상에 맞는 신경 차단술을 좀 권유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주사를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참고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가 있는지 상태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딸기 바나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마사지를 잘 받는 것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마사지를 잘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잘 하는지 누가 잘 못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륜 엠믹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하시는 장인 어른도 거북목이시던데 노화로 근육이 없어져서 그럴까요? 등 운동을 같이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설륜 엠믹스님이 장인 어르신이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 안 하시는 분인지가 궁금하네요. 만약에 장인 어른께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인데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운동을 하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앞판,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히려 가슴 근육만 발달이 되니까 이게 수축이 되면서 어깨를 앞으로 하면서 거북목을 유발해 버리는 그런 이제 임밸런스를 이제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배워서 하셔라.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셔라. 왜냐하면은 그만큼 앞뒤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S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목 디스크나 협착증에 풍선 확장술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이제 신경성형술의 하나이거든요.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신경성형술입니다. 저는 이제 신경성형술을 1000건 이상 달성하였고, 풍선 신경성형술을 500건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 쪽에는 풍선신경성형술을 그렇게 권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에도 신경성형술을 하고 허리에도 신경성형술을 하지만 등에도 하고요. 풍선성형술은 허리에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W 자세를 지금 하고 계신데 위를 쳐다보면 앞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괜찮을까요? 앞쪽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위를 쳐다보는데 왜 앞쪽 목에 힘이 들어가지? 이게 당긴다는 느낌이 힘이 들어간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셨군요. 네,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 힘을 꽉 준다기보다는 이제 편하게 뒤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설륜 엠믹스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W 자세를 하면은 허리가 좀 아픈데 앉아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허리가 좀 아프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리도 지키면서 목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등판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제 허리를 뒤로 제낄 때 허리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고 이제 등판에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W 자세를 하면은 허리가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판이 있는 의자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요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 증상과 비슷하고 너무 아파서요.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결국에는 이제 팔로 가는 신경이 이제 쭉 이렇게 목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똑같은 신경이라고 하더라도 목 쪽에 디스크 때문에 눌리면 그게 목 디스크고 목 쪽에 뼈가 좁아져서 눌리면 그게 협착증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흉곽 쪽에서 이제 근육과 여러 구조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 그게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MRI를 찍는 게 맞을까요? 네. MRI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목의 주사 치료인데 너무 어깨 견갑골 통증이 심합니다. 일자목의 주사 치료를 하고 계시고 아마 그러면 TPI 주사 근육을 풀어드리는 주사를 맞고 계실 것 같고요. 너무 어깨 견갑골 통증이 심합니다. 어깨 견갑골 통증이 심하면은 목 디스크가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형외과 가서 목 쪽으로 MRI를 좀 찍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신이 납니다. 목 디스크 시술을 하고 통증은 지속이 되었고 목 디스크에 아마 신경 차단술 아니면 신경 성형술을 하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셨는가 봅니다. 통증 주사 3번을 맞으셨군요. 유튜브에서 보셔 가지고 W 자세로 결국에는 통증을 완치하셨군요. 좋은 소식입니다. 병원에서는 W 운동법을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하셔 가지고 운동법을 가르쳐 주시기에 시간이 부족하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에 어지러움증도 오는지요? 운동법은 있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따로 11월 달에 방송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목 쪽에 이제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목 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목 뒷목이 아프고 한단 말이죠. 그 뒷목을 아프게 하되면은 여기서 이제 눌리는 신경이 후두신경이라고 해가지고 뒤통수 쪽으로 해가지고 머리 앞쪽으로 요렇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뒷목이 아프다가 뒤통수가 아프다가 위통수가 아프다가 앞통수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안경 모양으로 이렇게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수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통증도 생기고 이제 눈 쪽에 주변에 계속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별이 반짝반짝 보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토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11월 달입니다. 방송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입니다. 목 디스크와 협착으로 재활의학과에 원해서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목 뒤로 하는 신전자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헷갈리시지요? 헷갈리십니다. 다들 주장이 다르십니다.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근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SS님께서 어떤 특정 상황이 있는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는 하라고 더블 자세를 하라고 하던데 왜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J 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이신데요. 골반도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요. 목과 허리는 이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 통증이 있다고 목만 바라보지 말고 허리 밸런스도 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골반 교정이 목 디스크에도 도움이 될까요? 골반 교정을 해서 목 디스크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골반 교정을 하셔가지고 척추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장기적으로 목 디스크 통증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요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근까지 너무 아파서 사랑니 통증의 10배처럼 아파서 턱관절이 아닌 교근이 뭉쳐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턱까지 통증이 미치기도 할까요?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요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마취 통증의학과나 신경외과나 다 비슷한 병원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통증을 다루는 전문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도 그렇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류마티스내과, 또 가정의학과 하나 정도 빠뜨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과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과에다 협진 의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상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과로 가야 되는지 통증의학과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방송을 제가 찍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무 통증의학과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그 방송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PD님 PPT로 한번 다시 돌려주십시오. 자, 10분 남았습니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은 또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운동 콘텐츠를 할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저강도로 생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역도 선수들 너무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디스크가 터져버리더라. 그리고 수영 선수들 과굴곡과 과신전을 계속했더니 척추 통증이 증가하더라. 수영 선수들 아니 수영을 하면은 척추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과하니까 오히려 척추 통증이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고강도로 해 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 가지고 기절하기 직전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저강도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노인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훈련 강도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가벼운 보통 강도로 반복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은 근육이 약간 당기는 불편한 정도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죠. 특히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잡아째 가지고 으아 하는 정도까지 이제 통증이 생길 때까지 이제 잡아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육이 약간 당기는 불편함이 있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하셔라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기가 권고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운동을 하셨는데 운동 직후에 탈진 증상이 있다든지, 운동 1시간 경과 후에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 운동이 너무 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동 강도나 운동 지속 시간을 다시 한번 디자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동작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요 콘텐츠만 보시고 그대로 집에서 따라 하시면은 제대로 따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전문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병원 안에 속해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고, 하지만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우시다면은 헬스장으로 가셔 가지고 1대1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 3개월 정도 받으시면은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화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운동을 배울 때는 항상 그냥 가시면은 이제 근육 몸짱이 되는 운동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을 평생 관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내 운동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1대1로 전문가에게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목 통증은 운동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운동만으로 목 통증이 완치가 되거나 치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통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관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필요하면은 받으셔야 됩니다. 운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이나 필요하다면은 수술도 해야 될 수 있고요. 물리 치료.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운동 습관도 형성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바른 자세,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목이 아픈지, 목 통증의 원인, 그리고 목 통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디스크 협착증 등 목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을 제가 찍어 놓았으니까 요 방송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 통증에 대해서 바른 자세, 생활 습관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이 6월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 시리즈 4부작을 다 봐주셔야지 목 통증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목 통증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목 통증 운동의 방향은 앞판과 뒷판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작의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목만 집중하지 마시고 허리도 동시에 펴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동작은 W 자세이다. 그리고 우리 등 근육은 대부분 약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등 근력 운동을 빼먹지 말자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떤 운동이 추천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치료도 필요하면 같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바른 자세,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 시행해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제가 대부분 아까 설명을 쭉쭉 드렸고요.
요요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MRI를 좀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내일 척추병원에 가서 찍어 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찍어 보시고 특히 MRI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좀 찍어 보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몇 년 전의 데이터, 지금의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 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받으시는 게 과거와 지금의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혹시라도 병원을 옮기게 된다면은 이전에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판독지까지 포함해서 같이 복사를 하셔 가지고 새로 가시는 병원에다가 CD를 등록하시고 판독지를 보여주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장보고 님께서 "11 월에 예약을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어디를 예약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11월 제 방송을 예약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11 월에 제가 이제 경추성 두통, 디스크로 인해서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방송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요 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혜라 님께서 지금 "이 채널 영상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질문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대답을 못 해 드렸었거든요. 정규수 님께서 척 협착증 고정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고 수술 부위 아래로 저리고 둔하고 쑤신 증상이 있습니다. 요 증상은 이제 신경이 고장 난 신경병증성 통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신경이 고장 났다. 대상포진 3차 신경통" 등 신경병증성 통증을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척추 쪽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이 심하시면은 요거는 좀 완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상 님께서도 이제 뒷목 통증이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질문 주셔 가지고 제 11월 달 방송 경추성 두통 방송을 봐 주시면 좋겠다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 콘텐츠들을 한 달에 두 번씩 비욘디에서 찍고 있습니다. 내년 2 월까지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목 통증에 대해서 다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목 통증의 원인과 목 통증 치료에 대한 방송 봐 주시고요. 목만 보면 안 되고 그다음에 허리도 같이 밸런스를 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허리 위주로 척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방송도 있고, 허리 위주로 척추 통증 운동에 대한 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왜 아픈지, 허리 통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찍어 놨고, 아까 질문도 들어왔는데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 신경성형술에 대해서도 방송을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프시면 허리도 같이 봐야 되는데 무릎도 같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무릎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릎 생활 습관 영양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무릎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운동으로 미리 예방을 해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도 찍어 놨고요. 저는 이제 통증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방송도 있고요.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방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인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4부작을 찍어 놨는데요.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다는 점, 대상포진 걸리면은 즉시 꺼내 봐야 될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언제 어떤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놨으니까 이 방송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월 2회 출연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 6월 13일에는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 통증 4부작이 준비되어 있고요. 목 통증 4부작이 끝나면은 어깨 통증 4부작, 등 통증,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이런 식으로 전신의 통증을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SS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신전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네요. 목 디스크와 협착이 심하니까 굉장히 심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W 자세 좋지요.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협착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 자세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SS님께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재활의학과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신 동작이 있으실 겁니다. 그 동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작이 SS님께 맞는 동작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49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목통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좋다고 생각하는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디스크에 무리가 되면은 하지 않아야 된다. 앞판과 뒷판의 조화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핵심을 말씀드렸고 운동뿐만이 아니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바른 자세 교정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쏟아져 가지고 제가 힘을 내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댓글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이렇게 또 적극적인 피드백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3일 바른 자세 생활 습관 방송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